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월 초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혼밥 부팔치기 논란이 다시 거론되며 외교적 예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사드 배치 갈등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냉담한 태도가 논란을 낳았다. 문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영접 인사가 차관 보급에 그쳤고 정상회담 이후 공동 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 공식 일정 동안 중국 지도부와의 식사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해 혼밥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여왕이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팔을 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외교적 결례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도 중국이 또다시 한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번 방중은 중국 측이 국빈 방문 형식에 동의했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예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변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국과 관련해 강경한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는 정권 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 통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의 대규모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으로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가 안정적인 새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국이 질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혼란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원유 생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재건과 경제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정치 혼란과 제재, 투자 부족으로 석유 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참여가 생산량 회복과 외화 유입을 촉진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빠르게 되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권 국가에 대한 사실상의 통치 언급 자체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원 개발을 명분으로 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외교적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안성기는 2026년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다. 지난해 말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소속사와 의료진에 따르면 안성기는 2025년 12월 30일 가택에서 식사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이번 6일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앞서 혈액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온 바 있다. 치료 후 한때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재발로 추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번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이러한 건강 이력과 맞물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957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안성기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70여 편 이상의 작품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사의 한 축을 이뤘다. 투캅스, 라디오스타, 실미도, 한산, 용의 출연 등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남겼고 연기력과 인품을 겸비한 배우로 후배들과 관객 모두의 존경을 받아왔다. 한국 영화계는 물론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고인을 향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스크린 안팎에서 늘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기억된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대중의 애도가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향한 혐오 시위에 대해 6일 SNS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 사자명의 훼손입니다 라고 적었다. 문제가 된 시위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 해지 국민행동 대표 등 일부 인사들이 전국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썰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단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는 해당 인사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적한 사자명예훼손은 역사적 피해자와 그 상징물을 모욕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동상 등 상징물을 대상으로 한 행동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도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이 혐오 시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공식 사과하고 당명 개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당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상처를 드렸다며 여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정치권이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운영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계엄은 결코 적절한 해법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사태를 잘못된 선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사과와 함께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쇄신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의 가치와 정체성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의 상징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명 변경 여부와 방향에 대해서는 전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천 혁신, 청년 정치 확대, 전문성 중심의 인재 영입 등 구조적 개편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계엄과 정치적 혼란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에게 다시 신뢰받는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안성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사실이 알려진 뒤 조문 당시의 복장과 발언, 태도를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성기는 지난 1월 5일 별세했다. 고인은 혈액암 투병 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는 사고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연예계와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날 빈소를 찾은 배현진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생전 연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배 의원은 안성기의 대표적인 연기 장면을 언급하며 생닭을 뜯어먹는 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당시에는 경악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발언과 함께 조문 당시의 밝은 표정 그리고 흰색 계열의 의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장례식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부적절한 표현과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검은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복장이 일반적인 조문 문화와 달리 비교적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한 점, 인터뷰 도중 미소를 보인 장면 등이 문제 삼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시상식에 온 것 같다, 고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해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일부는 발언 내용 또한 추모의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조문을 와서 고인을 기억하는 장면을 언급한 것일 뿐 악의는 없다. 짧은 영상과 사진만으로 태도를 단정 짓는 것은 과하다는 옹호 의견도 나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유승준이 약 23년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래퍼 저스티스와의 협업 소식과 함께 신곡 홈홈 뮤직비디오 공개를 예고하면서다. 최근 유승준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홈홈 얼리리지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설명에는 이즈 투 유스티스의 비 커밍순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어 두 사람이 함께한 뮤직비디오가 곧 공개될 것임을 암시했다. 영상에는 스튜디오에서 음악 작업에 몰두하는 유승준과 저스티스의 모습이 담겨 있어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홈홈은 저스티스가 지난해 발표한 정규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당시 유승준이 피처링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음원 크레딧에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제작 과정 영상과 녹음 장면이 공개되면서 유승준의 참여가 확인됐다. 유승준이 새로운 음악 활동으로 대중 앞에 나선 것은 오랜만이다. 음원 참여 기준으로는 수년 만이며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약 23년 만이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 이후 국내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던 만큼 이번 협업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임영웅은 최근 발표된 빌보드 코리아 H.O.T.100 1월 2주차 차트에서 무려 15곡을 동시에 진입시키며 눈부신 기록을 세웠다. 이는 단일 아티스트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로 그의 꾸준한 음원 파워와 대중적 인기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특히 순간을 영원처럼 은 차트 3위에 오르며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사랑은 늘 도망가 들꽃이 되게 ULSSI 지은 그댈 위한 멜로디 비가 와서 원더풀 라이프 등 다수의 곡들이 차트 상위권과 중위권에 고르게 포진했다. 과거 발표곡부터 비교적 최근 곡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글로벌 성과도 눈에 띈다. 임영웅은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K 송스탑 100 차트에도 4곡을 진입시키며 해외 음악 팬들의 관심 역시 입증했다. 순간을 영원처럼을 비롯해 사랑은 늘 도망가 들꽃이 되게요. ULSSI 지유가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를 넘어선 영향력을 보여줬다. 빌보드 코리아 H.O.T.100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데이터를 종합해 집계되는 차트로 현재 한국 음악 시장의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여기에 글로벌 데이터를 반영한 글로벌 K 송스 차트까지 동시에 성과를 낸 것은 임영웅의 음악이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공감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영웅은 음원 성적뿐만 아니라 공연, 방송, 팬덤 활동 전반에서 꾸준한 화제를 모으며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빌보드 코리아 차트 성과 역시 그의 탄탄한 음악적 저력과 변함없는 대중의 지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로 평가된다.